리스본의 햇살은 때론 너무 눈부셔서 그림자를 더 깊게 만든다. 내가 알파마 지구의 오래된 아파트 창가에 앉아 태주강 너머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었다. 2년 전 티아고의 사랑 하나 믿고 나의 조국, 나의 작은 예술 세계를 뒤로한 채 이곳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날아왔다. 그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달콤한 미래 약속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곳의 파도 선율처럼 나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우다드, 깊은 그리움과 쓸쓸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티아고는 성공한 금융 전문가였다. 언제나 깔끔한 수트 차림에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내가 읽어낼 수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늘 바빴다. 잦은 출장, 끊이지 않는 야근. 소피아, 다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는 습관처럼 말했지만 그 미래 속에 과연 나의 자리가 제대로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곤 했다. 나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다. 아파트 한켠에 마련한 작은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고 캔버스에 물감을 덧칠하며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달랬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키 작업에 몰두할 때면 어쩌면 나의 부서진 마음도 이렇게 다시 이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나에게 리스본의 유일한 친구는 베아트리스였다. 작은 갤러리 겸 아줄레주 공방을 운영하는 그녀는 40대 후반의 리스본 토박이었다. 따뜻하고 현실적인 그녀는 나의 어설픈 포르투갈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나의 작품에서 가능성을 발견해 주었다. 소피아, 당신 손끝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녀는 나를 격려했지만 티아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가 있었다. 리스본 남자들, 특히 성공한 남자들은 글쎄, 너무 믿지는 마. 그녀의 말이 그저 흘려들을 농담이 아니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텄다. 티아고가 포르투로 출장을 간다던 날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리스본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누구와 함께였을까?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건 클라이언트 접대였어. 깜빡했네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가의 선물 구매 내역, 늦은 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그의 옷에 희미하게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의심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어볼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네스 실바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호텔 예약 확인증과 내가 알지 못하는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서,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의 비자 갱신 신청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네스 실바, 티아고의 회사 동료이자 리스본 사교계에서 유명한 여자였다. 화려한 외모와 거침없는 성격으로 티아고가 가끔 언급했던 이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는 나 몰래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나의 체류 자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티아고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중요한 계약이 성사된 후에 나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의 완벽한 기만.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 혹은 언젠가는 버려질 소모품에 불과했던 걸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작업실로 뛰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흙덩이를 벽에 집어던졌다. 완성 직전의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마치 나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기댈 곳 없는 외톨이였지만 내 안에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내 예술, 나의 존엄성,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베아트리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분노하거나 동정하기보다는 나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소피아, 이제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써야지.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예술 말이야. 그리고 내 머리.
그녀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의 작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아름다움이나 치유를 탐색하지 않았다. 깨진 조각들을 금으로 잇는 대신 나는 그 균열 자체를 더욱 날카롭게 드러냈다. 캔버스에는 뒤틀리고 일그러진 인물들의 초상이 그려졌다. 티아고의 매력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 이네스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공허함이 붓끝에서 폭발했다. 리스본의 눈부신 햇살 아래 드리워진 인간의 추악한 그림자를 나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내 작품들은 더 이상 슬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분노였고 나의 경고였으며 다가올 반격을 위한 선전포고였다. 베아트리스는 변화된 내 작품들을 보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소피아, 작은 전시회를 열자. 내 이야기를 내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티아고의 중요한 계약 성사 및 승진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그의 성공이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가면을 벗겨낼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티아고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의 존엄성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D-Day. 리스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티아고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리스본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이네스 역시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내가 슬픔에 잠겨 알파마의 좁은 아파트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같은 시각 베아트리스의 작은 갤러리에서는 나의 첫 개인전 오프닝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초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베아트리스의 지인들과 몇몇 미술계 관계자들, 그리고 내가 익명으로 초대한 몇몇 인물들, 티아고 회사의 고위 임원과 감사팀 관계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들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벨라 솜브라, 아름다운 그림자였다. 파티 시작 2시간 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 티아고의 자금 유용 내역,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정황, 특히 이네스와 관련된 불륜 증거, 그리고 나의 비자 문제를 고의로 방치한 이메일 기록까지를 첨부하여 티아고 회사의 감사팀과 CEO 비서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저널리스트에게 익명으로 발송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갤러리 안은 차분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 벽에는 나의 분노와 상처가 담긴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뒤틀린 초상화들, 날카로운 파편들로 재구성된 오브제들, 리스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불안과 기만을 담은 그림들.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속삭였고 그 강렬함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들어섰다. 바로 티아고와 이네스였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전시회 소식을 듣고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다. 혹은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러 왔을지도 모른다. 티아고는 나를 발견하고는 의아하다는 듯 그러나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소피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게 다 뭐야? 그는 벽에 걸린 작품들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내 첫 전시회야 티아고.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내 뒤에 걸린 티아고의 얼굴을 기괴하게 왜곡시켜 그린 초상화를 가리켰다. 이 작품 제목은 가면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티아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당혹감과 분노로 흔들렸다. 이네스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 순간 티아고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연이어 걸려오는 전화들, 회사 임원, 변호사, 그리고 기자들의 전화였다. 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갤러리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자는 이제 끝났어, 티아고.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 당신의 거짓된 성공과 명예,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나는 더 이상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갤러리 안에 모인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나는 베아트리스와 함께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리스본의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태주강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 빛이 위선자의 미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후의 일들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티아고는 회사에서 즉시 중징계를 받았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편파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업계에서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네스 역시 공범으로 낙인 찍혀 사교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의 관계는 진흙탕 싸움 끝에 파탄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혼 소송은 내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포르투갈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 또한 확보했다.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는 티아고라는 질긴 악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나는 리스본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알파마의 아파트를 떠나 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스튜디오 겸 갤러리를 열었다. 베아트리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나는 오롯이 나의 예술에 집중했다. 나의 작품들은 더 이상 분노나 고통만을 담지 않았다.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치열한 과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내면의 힘과 평화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흉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이음새가 되었다. 리스본의 예술계는 나의 진솔하고 강렬한 작품 세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작은 갤러리에는